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엠비엔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 세워보시죠.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코스피마저 하락 전환하면서 양대지수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장 초반에 2,71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주들,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금융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2차 전지 개인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흐름도 비슷한데요. 코스닥 반도체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니까 소부장도 좀 밀리는 모습이고 화장품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조소 역시 시장을 주도해주는 건, 방어해주는 건 개인주고요. 엔터주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를 주도한 수급 주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볼 텐데 일단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시장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하루마다 바꾸면서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한 이후에 매수세를 점차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513억 원 사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1,718억 원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현 구간 시황 체크해 봤는데요. 오후장 공략주에서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참 수급의 흐름이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급의 도움도 안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하락 전환된 걸 앞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한 11시쯤 하락 전환됐고요. 그 구간에 함께 포착된 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 전환입니다. 지금도 1,000계약 넘게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동반 매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부터 저희가 전략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진단 필요해 보여요. 시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흥태 매니저님은 뭐라고 정리를 하셨을까요? 지금 개장한 지 벌써 3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이야기. 수급의 블랙홀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 블랙홀에서 탈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탈출하고 싶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뉴욕 증시가 조금 소폭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당연히 상승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패대기 치면서 오늘 아침부터 3시간 동안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적어놨던 이유는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잭슨 미팅인데 사실 9월부터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화된 사실 때문에 FOMC에서 이제 의사록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연준에서도 9월 달에 아무래도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 미팅에 대한 8월의 발언이 얼마만큼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조금 떠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망 심리가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이제 경제 악화도 해소가 됐는데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도 기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생각한 것보다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세론으로서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한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서 관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는 다가오는 시점에서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테리스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또 한번 역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미 대선에 대한 어떤 양각 구도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다 기준을 잡아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유독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그만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약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 어저께 그렇게 실적이 좋았고 많은 흐름으로서 FDA 우리나라 최초로 또 항암제 FDA가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에 대해서 기관들이 매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약간 좀 불안정한 심리를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네. 오늘도 지금 상위 매수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줄줄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의미 있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요, 네. 과도하게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또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조선업종들도 그렇게 강했는데 또 수급이 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또는 그동안에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오전장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부담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동성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대선에 관련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용태 매니저의 전략 보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자, 선별적으로 접근할 때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놓고 본다면 네. 요즘은 또 대형주 쪽에서 수익이 더 잘 나고 있어서 네. 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니저님도 대형주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대형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었으면 제가 어제 유한양행도 떨어졌을 때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유한양이 그래도 그나마 좀 4% 정도 이제 반등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또 게임주들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는데 또 어떤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로서 올라가는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 업종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오늘 시장까지도 어제도 관망으로 포지션을 내드렸고 오늘도 사실 관망으로 좀 보려고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가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별적 대응하자. 어제도 관망 안에서도 선별 대응, 오늘도 사실 선별 대응인데요. 네. 이걸 뒷받침하는 결과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리뷰해 볼게요. 한선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관망하는 와중에도 편입할 종목으로 어제 담았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을 했죠. 네. 근데 14,000원 도달하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해보는 건 어떨지 궁금증이 있어요.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제가 짧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프로그램이 오후장 공략주였잖아요. 그쵸. 또 운이 좋게 걸맞게 또 오후장에 14,000원까지 딱 찍으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이다 보니까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일정이 10월 달과 11월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급등할 수 있는 모습들을 또 지켜봐야 될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자리도 다시 한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어제 못 담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자리에도 조금 더 비중을 좀 축소한 자리에서 좀 담아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세요. 하루 만에 14%의 수익률, 관망하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어제도 저희가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을 목표가 도달하면서 리뷰 드렸는데 네. 오늘은 세 종목 리뷰 중에 다 목표가 도달이에요. 다음 종목 볼게요. 블루엠텍 24%가량의 수익률을 내면서 어제였어요. 2만 원을 넘기며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네. 2차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2차는 22,000원이라고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부터 좀 세론으로서 어제 갭을 띄워놓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블루엠텍이라는 게 어차피 의약품에 대한 유통업체다 보니까는 어제 시장에서는 악재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하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에 대한 박스권 상단에서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진입도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비만에 대한 일라일리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당뇨 관련된 치료제들에 대한 움직임 또는 의약품 업종들도 아직은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GS글로벌도 목표가 4,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18% 수익에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시죠. 네, GS글로벌도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 GS글로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대왕거래 프로젝트하고 또 트럼프에 대한 이제 지지율 상승 때문에 거기에 또 수혜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4,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2차 목표가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4,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오늘같이 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뭐 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원까지는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으로 오후장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CIS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 조정받으면서 한 6%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CIS라든지 아니면 한농화성은 지난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 또는 배터리 화재하고 또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같은 조정 장세에서 담아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번에 CIS를 한번 들고 나오려고 했다가 또 이제 우리 또 같이 출연했던 조기주 매니저님께서 먼저 선침을 하시는 네. 바람에 제가 또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는 조금 더 매수할 수 있겠다라 해서 다시 한번 가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에너지 제조 설비 제작하고 태양광 전지까지도 또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까지도 영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들에 대한 움직임,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또 상승세로 이어졌는데 그건 사실 일부분에 대한 모습일 뿐이지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배터리 쪽에다가 원인을 또 가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사업들에서 화재에 대한 원인을 만약에 배터리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화재에 덜 위험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수급이 또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것도 있겠지만 실적 부분에서도요. 이번에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 전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거의 한 20% 넘게 급등했는데 지금 고가놀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라인이었던 12,500원 넘어가는 자리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9,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있네요. 독일에서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내용도 눈여겨볼 만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독일에서 수주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주 내용은 수주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저는 일단 실적을 보고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에 또 전년 대비해서 1,900%가 또 넘는 영업이익이 와.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3분기에 실적이 더 안 나오더라도 네. 이 실적만 가더라도 1년 동안의 농사는 잘 지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의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시점이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좋습니다. 해드릴게요. 많이 빠진 거죠? 네,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막 장기 이평선이었던 241선을 어제까지만 해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놨는데 이 자리만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있는 12,000원은 다시 한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매물대들이 12,000원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CIS를 담아봤습니다. 한농화성으로 이미 거대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던 김흥태 매니저인데요. 제2의 한농화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자리 편입, 목표가는 12,500원, 손절 라인은 9,900원으로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다른 섹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공개합니다. 한싸.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IT 대란이 사실은 MS를 통해서 한번 이 보안 취약성으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AI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버블론이 좀 제시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조정받은 거에 대비해서 40%가 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블론이 깨져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한싹도 동사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AI에 대한 이제 우려 속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ICT 융합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에서는 AI에 대한 솔루션은 보안 업체를 또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규제 완화 때문에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업과에 대한 파트너십을 영입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정 장세를 상장하고 나서부터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2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자리가 6,000원인데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거래일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뭐 내려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점에서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한 10% 정도인 이제 6,600원까지 바라보고요. 6,6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7,000원까지도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라인은 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보완과 함께 한싹에 대한 매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편입한다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목표가 6,600원, 손절가는 5,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략 좀 만나봤는데요. 시장에서 이 2시간 반 사이에 여전히 강한 섹터가 있어서 이 네.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일명 네이카우. 네이버가 현재 구간에서도 4.8% 밀리지 않고 이 2시간 사이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쪽도 사실은 AI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 차세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네. 좀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은 오늘은 저점에서 그냥 유입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너무 저점이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7월에는 이제 팀원 사태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사익으로도 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이 악화됐을 땐 또 한번 조정받고 있다가 너무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반발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점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한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카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는 워낙에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뭐 짤막하게 한번 담아내도 나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저점을 항상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얼마 전까지만 35,350원까지의 신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궁금증까지 해결 마무리해봤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어요.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네. 밤 10시 정각인데요. 오늘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잠시 후 저는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그 어제 자리에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 유한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왜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서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 방송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